안녕하세요, 와트맨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황과 국제지원 상황 전해드립니다. 며칠 전 러시아 국영방송 채널1 직원이 뉴스 방송 중 반전 시위를 벌인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앵커를 맡았던 잔나 아가라코프가 우리 뉴스 프로그램은 권력자와 그 추종자들의 모습밖에 언급하지 않는다며 푸틴 정부의 선전용이라고 고발하고 사직했습니다. 러시아 내부는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푸틴 정적으로 현재 수감 중인 알렉세이 나발리에게 22일 새로운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9년을 판결, 형기를 최대 13년까지 대폭 연장시켰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주장이기는 한데 푸틴이 병력 부족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을 걸어 채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종류의 신용 의무에서 해방시켜준다는 걸로 봐선 입대하면 사인 간의 채무도 해결되는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생화학무기 사용을 고려한다는 우려가 있었죠.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그러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핵무기 사용 우려에 대해서도 러시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작전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며 국가 존립이 위기에 처했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양치기 소년이 다 된 러시아인 만큼 경계는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는 러시아 간첩과 협조자들의 색출이 한창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부가 이적자들의 아지트를 급습하는 사례가 다수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선 상황으로 와서 먼저 북부에서 러시아군의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키이우 인근에서 22일 마카리우가 우크라이나 손에 들어갔는데 약간의 반격이 있었을 뿐이고, 부분 포위된 체르니 이후에 우크라이나군 90기갑사단 추가 증원이 도착했고, 수미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매복 전소로부터 보급 호송대를 지키기 위해 러시아군이 공병사단을 투입했다는 소식 외에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요한 러시아군의 상황에 이제는 러시아군의 탄약, 식량, 연료 등 보급물자가 사흘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주장이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연료의 경우 수유를 충당하려면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야 하는데 유조차로 나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조차도 우크라이나군의 매복 공격을 받아 상당수가 파괴되어 민수 차량까지 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부 지역으로 가서 21일 이지움에서 대파한 러시아군이 북부에서 군을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제1경비대 전차군 니콜라이 오버렌코 대령과 부하 18명이 전사되었다고 보고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으로 하여금 세베르스키 도네츠강의 도강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방어 우위는 우크라이나군에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군의 이지움을 또 우회 도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강을 무조건 건너야 합니다만 이번 전쟁에서 거점을 점령하지 못하고 우회하는 선택 때문에 러시아군 보급대가 후방에서 번번이 잘린 게 현재 러시아군이 정체되어 있는 주요한 이유인 것도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필사적으로 맡고 있는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얀필까지 진입했습니다만 격퇴됐습니다. 이 지역도 세베르스키 도네츠강이 가르고 있기 때문에 강을 잃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군이 방어 우위를 가집니다. 러시아 국방장관 쇼이구는 이 지역을 공략하는 제6군 사령관을 해임했습니다. 제6군에서만 2,000명의 병력이 실종됐고, 이 중에 180명은 징집병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네츠크에서도 아비브카와 홀리브카 인근 전선의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격퇴됐습니다. 전에 전해드린 대로 돈바스 반군은 18세 미성년까지 징집해 모신나강까지 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러 성향이 강했던 돈바스 지역이지만 아들이 강제 징집당하고 자신의 집이 불타는 상황에 오히려 반러 감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리우폴입니다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느리지만 러시아군은 도심을 차례차례 장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크림반도 예비대와 체첸 용병을 투입했고, 남오세티아에서도 증원을 끌어왔습니다. 한국 시각 21일 오후 12시까지 마리우폴을 비우지 않는다면 포로들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군사재판소에 넘긴다고 엄포를 놨습니다만 우크라이나는 거부했습니다. 22일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떠난 마리우폴 공항에 러시아군이 무혈 입성했고, 러시아 국방부는 아조부탈 산업단지 제초소를 장악했다고 주장하는데 아직 이 지역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결사항전하고 있습니다. 아즈프 연대는 20일 전차 사단이 적과 교전하는 장면을 공개했는데 이 영상은 더 오래전에 촬영된 것일 수 있지만 아조프 연대가 마리우폴에 전차 부대까지 배치했다는 건 처음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마리우폴 항구에선 러시아 랩터 페트롤 함정을 대전차 무기로 침식했습니다. 마리우폴이 곧 러시아 수중에 떨어질 걸로 보이긴 하지만 사흘이면 점령된다 했던 게 벌써 4주나 버티면서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전력을 재배치하는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마리우폴 지원을 포기했습니다만 국방부 장관이 마리우폴의 분전이 키이우 드니프로 오데사를 구하고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드네프로 페트로프스크에만 25,000명의 병력을 충원했죠. 마리우폴을 잃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세베르스키 도네츠강을 지킨다면 돈바스가 순식간에 장악당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남부 지역 전선으로 와서 남쪽 러시아군은 자포리자와 드니프로를 서쪽에서 공격하기 위해 크리프이 리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데사 공략을 위해 보즈네센스크로 보냈던 병력도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주 안에 공략에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크리프이리는 인구 60만 명 이상의 도시로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이미 강력하게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용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의 작전 수행 능력으로 볼 때 이 지역에서도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르손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시까지에서 35km 떨어진 지역까지 장악했습니다. 자국군이 탈환 작전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도 거리로 나와 반러 시위를 시작했는데요. 러시아 국가방위군이 민간 시위대에 발포하여 최소 1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헤르손을 러시아군이 완전 장악하고 있다고 으름장을 놨는데 곧 시가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데사에서는 사실상 러시아의 상륙작전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러시아군이 오데사로 가는 안정적인 지상통신선을 확보하자마자 상륙할 걸로 예상됐지만 현재로선 지상통신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미콜라이우를 또 우회 보즈네센스크로 이동했지만 우크라이나 정규군과 국토방위대에 막혔고 오데사 28기계화 사단이 미콜라이오로 이동 헤르손 탈환전에 돌입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당면의 목표를 크리프이 리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발이긴 한데 이미 2월에 상륙작전을 개시했다가 방어선을 못 뚫고 패퇴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오데사를 장악해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까지 러시아 연방에 넣으려는 걸로 보이지만 매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제 제재 및 지원 이슈입니다. EU가 우크라이나에 5억 유로 하나로 6,700억가량의 군사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프랑스 대형 에너지 회사 토탈 에너지즈가 22일 늦어도 연내 러시아에서 모든 석유와 석유 제품 구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2일 UN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1개월 전 러시아는 UN 헌장에 위반하는 대규모 침공을 개시했다며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푸틴과 또 한 번 통화하면서 휴전을 요구했습니다.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오후 6시 일본 국회에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한 흔적이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티맨입니다.